예, 안녕하세요. 힐링철학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경금입니다. 갑을병년 중에 경금이고요. 자, 용, 자, 금이고요. 이거 얘기할 필요 없고, 자, 또 똑같이 반복되죠. 자, 수, 인, 모, 진, 오, 신, 금, 술, 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입에 있는 거지. 네. 자, 금수, 금생수. 자, 금목, 금극목. 자, 금토, 토생금. 자, 금화, 화극금. 자, 금금, 동일, 금토,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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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이라는 건 명확한 사람, 호불호가 명확하고 직관적이고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경금이라는 거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 경자는 73쪽이죠. 퇴색금. 마음은 젊었으나 늙은 도끼에 지나지 않고 언변이 장담하나 행실에 따라주지 못한다. 경자는 퇴색하는 금으로 겨울에 물에 잠겨있는 형국이다. 금이 물을 만났으니 총기가 뛰어나고 예치는 게 능력이 뛰어나다.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목소리가 예쁘고 성격이 솔직 담백하다. 현실보다는 이성을 동경하는 면이 강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경자죠. 내가 생하는 거니까 열심히고 노력하는 것인데 경금의 성향상 이쪽이니까 경자는 그 역할을 못하는 거니까 나중을 준비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거니까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뭐 경자가 이제 예쁘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주를 보면 이쁘다라는 그 일주가 몇 개 있어요. 경자, 신해 뭐 이런 일주가 좀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금을 물에 닦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주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할 때만 이런 일주면 이런 식으로 금을 물에 닦는 거니까 물에 있는 거니까 이쁘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경금도 약간 보면 도화에 해당해요. 병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청간도, 그러니까 지지의 좌우묘가 아니더라도 청간만 가지고도 약간 도화의 성향, 그 다음에 화기의 성향, 뭐 또는 뭐 역마의 성향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해요. 청간만 가지고도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반대예요. 그래서 퇴색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인. 자, 교태금. 계획은 좋지만 시기상조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교성을 자랑한다. 경인은 새로운 싹이 나오기 위해 열매가 벌어지기 위한 초기로 때가 너무 이른 감이 있다. 성격은 서두르며 출세욕이 지나쳐 포악해질 우려가 있으니 이 점을 고치면 자수성가하고 성공할 수 있다. 자수성가, 내가 뭐 갖는 거예요. 내가 극한다는 건 내가 뭐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임목이니까 시기가 무엇인가 시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포악해질, 내가 너무 세다는 거죠. 경금이라는 성향 자체가 내가 좀 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악까지는 아닌데 좀 세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경진, 나를 생하는 거고 나를 돕는 거죠. 자, 또 보면 시기상 시작하는 때예요.
경금에서는 자 봅시다. 경진 발진금 진행이 대단하고 용기는 천충하나 부하 관리를 잘 하여야 하리라. 경진은 새롭게 잉태되고 발전하는 금이며 웅지가 크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겉으로 부드럽고 온화해도 속은 강하며 용기가 뛰어나다. 뛰어난 언변과 지혜를 갖추었으니 인내와 아량을 기르면 만인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나를 생하는 거죠. 나를 생하는 거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경진이라는 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도 하나 볼게요. 경술. 자 경술 수장금 73쪽입니다. 수장금 창고 속에 금은 보아를 쥐 먹을까 걱정 말고 건강에 주의하고 실속을 차려라. 경술은 창고 속의 금으로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경술은 고독한 심성이 있으며 문장력이 있고 용감한 기질을 또 겸비하였다. 용감하지만 우유부단한 면도 있으며 질투심이 화가 된다. 자, 똑같이 나를 생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경진이니 경술이니 똑같이 나를 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왜? 진토는 계절상 시작하는 때고 술토는 시간상 끝나는 때예요. 경금이라는 건 양이니까 그 내용이 양일 때는 편하고 양이 질 때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행이 같아도 오행이 같죠. 화생토는 아니에요. 토생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기상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해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반복하면 안 되는데 금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에게 무엇이냐 그거를 다각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호. 자 경호일주는 또 어떨까요? 봅시다. 경호 71쪽이죠. 욕망금 화려한 무대 속에 즐거움이 상존하는 것이 아니니 내실을 찾아야 하리라. 경호는 욕망이 뛰어난 금으로 일의 추진력이 뛰어나다. 언변이 좋고 능수능란 처세술이 있으며 경호가 밝고 일처리가 뛰어나 만인에게서 호감을 갖는다. 욕망이 지나치게 강해 주색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 점만 조심하면 실패가 없을 것이다. 자,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견지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도 경호라는 것상 제일 화려할 때고 계절상 제일 강할 때죠. 그러니 내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의 개념보다는 시기상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같이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만인에게 호감을 갖는다. 뭐예요? 도화. 그러니까 좌우묘가 있으면 호감 갖고 인기 끌고 주색 잡기 있고 다 있어요. 물론 그 해석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떤 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좌우묘가 들어와 있으면 다 화려하고 진술충미가 들어와 있으면 다 예체능적 재질이 있고 인신사회가 들어와 있으면 다 활동적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도 그게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배우고 이거 다시 보면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 경신이 멋있죠? 일단 경신 그러면 어떻게 생각돼요? 느낌상 세 보이죠? 자, 이름도 강신금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재반사를 주었으니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라. 그 밀주 중 경신이 가장 강하며 만물의 가을에 강하게 굳어진 형국이다. 경신은 고집스럽고 계략이 뛰어나며 대장부적 기질이 있다. 그러나 역마성이 강해 방랑기가 있어 부부 생활이 순탄치 못할 우려가 있다. 육식갑자 중에 제일 센 갑자가 경신일주예요. 육식갑자 중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경신이. 왜? 경금이 센 거니까. 십천간 중에 성격 제일 센 사람 중에 하나가 경금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경신이니까
동일하잖아요. 얼마나 세겠어요? 물론 신유도 세요. 신유도 세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신유도 셀 겁니다. 근데 경신은 왜? 표현하는 일주라 그래요. 표현하는 일주라서. 그래서 되게 셉니다. 오죽하면 강신금이겠어요? 강신금이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 동일하니까 성격이 급하고 막 제멋대로고 실수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왜? 힘은 강한 거잖아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이룬다는 게 경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주는 장단을 같이 가지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좀 해석되는 게 좀 이해가 잘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나붐은 이렇게 해서 이 나붐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라고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씨, 내가 성격이 급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느라고 제가 그냥 적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어떻게 보면 연습이에요. 연습. 풀어보는 연습. 그러니까 통변이라는 것도 실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 는다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풀어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받아쓰기를 더럽게 못했어요. 성격이 급해갖고 앞뒤를 떼먹고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단어가 사라져요.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가끔가다 뭐 이렇게 판사하고 그러다 보면 다음 내용이 먼저 나와요. 중간 내용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서 또 그런 실수를 할 뻔해가지고. 자, 얘는 연습이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토. 아니 이거 뭐라고 부르는 거? 묘, 모, 사, 화, 미, 토, 유, 금, 해, 수. 이거 많이 해보면 도움 돼요. 입에 익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애우는 게 아니라 입에 익는 겁니다. 왜? 결론적으로는 60갑자니까 60번은 할 거 아니에요. 저 60갑자 하니까 60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요. 자, 토금, 토생금. 자, 금목, 금금모. 자, 금화, 화급금. 자, 금토. 자, 금금. 자, 금수. 처음에는 이거 하라면 못해도 나중에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왜? 금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리면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신축. 자, 신금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열매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금처럼 명확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표현을 잘 안 하는 건 성격상 누구랑 좀 비슷하면 기토랑 비슷합니다.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기토보다는 그래도 표현을 합니다. 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토는 아니면 말을 안 하고요. 신금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신금입니다. 그래서 기토랑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레줄레 얘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막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편은 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자기 사람한테는 얘기를 좀 잘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러면 기토나 신금은 둘 다 좀 낯가림이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신금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쯤에 경금이 양권, 그러니까 병화 쪽이었다면 신금은 반대쪽이겠죠. 반대쪽이에요. 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 나를 상해주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음진옥. 청소하게 늙었으니 영원 명성을 얻으리라. 신축은 음둔하는 옥이라고도 하는데 호기심이 많고 동경하는 사색가의 성품을 지녔다. 비판하는 두뇌를 학문이나 예술에 활용하면 크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얘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편하죠. 왜? 얘는 축 반대쪽이에요. 경금은 이쪽이 좋았지만 신금은 이쪽이 좋은 거예요. 밑에 쪽이. 그러니까 시기를 요렇게 나누면 돼요. 요렇게. 요렇게가 양, 요렇게가 보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요렇게 나누는 게 좀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자,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좌우묘는 도화 쪽이고 진술충미는 예술 쪽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이면 예술인 거예요.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묘. 자, 신묘, 매화옥. 자, 실행보다 이론에 치우치기 쉬우니 뭐야? 3, 4 일어나고 3, 9 일행하라 생각 깊게 하래요. 자, 신묘는 매화옥이라고도 하는데 싹이 트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솔짓 담백하나 변덕이 심하며 신경이 날카롭다. 그러나 진념이 강해 성공 가능성이 크며 개척정신이 뛰어나다. 사주에 수가 많으면 바람기가 심하며 남자의 경우 본부인보다 첩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웠지만 십신론상 배우자예요. 남자한테는 쟤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 또 뭐예요? 도화죠. 그러니까 뭐 첩을 좋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변덕이 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진념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뛰어나다. 내가 극해서 내 것으로 가지게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약간 반대예요. 묘는. 자, 그 다음에 신사. 신사 변화옥. 외로움이 천명이니 수신하여 제가하고 과역으로 매제하니 소득을 안심하리라. 신사는 여름에 피는 옥으로 자신을 뽐내려는 기질이 강하다. 화려하고 낙천적인 성격이며 부지런하다. 급한 성격을 다스리면 늦게 성공한다. 그러니까 늦게 성공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공한다예요. 성공한답니다. 자, 나를 극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것을 따르면 된다고. 내용적으로 보면 내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성격이 급하면 늦게 성공한다잖아. 성공해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요? 신금은 양이니까, 아니 음이니까 사화면 반대쪽인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쪽이면 편하고 반대쪽이면 불편하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네, 그 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를 했나? 안 했어요? 신축할 때 신미를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자, 신미. 화중목. 기회를 잃었으니 시기를 기다리는 불반에 헌공하고 가도에 심구하라. 신미 열매가 맺어지면 억으로 인정이 많고 착하나 고집이 강하다. 마음의 변동을 자주 하고 경향이 심하면 수행심이 필요하다. 마음이 편안히 갖고 수행하면 자기 분야를에서 늦게 명성을 얻는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얘하고는 다르죠.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만 다릅니다. 왜? 얘는 내 쪽이고 얘는 반대쪽인 거예요. 신미라는 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유.
75쪽입니다. 신유. 광명을 얻었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외형은 만족하나 수족을 방심 말라. 신유는 빛나는 보석으로 광명옥이라고도 한다. 신유는 깨끗함을 좋아하며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 정과 한이 동시에 많으며 세상에 한탄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의롭고 의욕심이 강하다. 예술적 감각을 살려 예체능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자, 예체능계 나왔어요. 뭐예요? 좌우묘유 도화예요. 그 다음에 자, 해가 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신금에서는 편합니다. 그래서 신유라는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신해. 세금옥 소망 성취하였으니 경고망동하지 말고 겸허한 행동으로 만인 앙시를 받으라. 신에는 겨울 물속에 숨어있는 옥으로 성품이 맑고 깨끗하며 따뜻한 정을 지녔다. 그러나 고독한 심성이 있으며 신경이 날카롭다. 머리는 총명하며 다재다능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신금은 양음 중에 그러니까 태양 쪽과 아니면 그 태양의 반대쪽인 분 중에 이쪽이죠. 그러니 신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쪽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망 성취 하였대잖아요. 뭐만 하지 말래요? 경고망도만 하지 말래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장단이 같이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쪽이 있고 조금 더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쪽이라는 건 나에게 편한 쪽으로 들어왔다는 거고 조금 더 나쁜 쪽으로 했다는 건 나에게 불편한 쪽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장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받으면서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그래서 좋아요 나빠요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신유 일주를 예를 들어 신의 일주를 설명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좋아요 나빠요? 아니에요. 좋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건데 나머지에 따라서 그 장단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달라지는 거지. 뭐 신해라고 해서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주도 똑같아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금에서 나중에 이제 아마 여기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아실 텐데 양권 음권을 얘기할 때 신금이 유일하게 신금은 양권의 신금과 음권의 신금으로 나눕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무슨 얘기냐면 씨는 두 번 뿌려요. 봄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가을에 뿌리는 씨앗이 보리죠. 그죠? 겨울에 뿌리는 씨앗이 보리예요. 봄에 뿌리는 씨앗이 쌀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작인 거잖아. 어떻게 됐든. 그래서 보릿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지나면 그래서 신금은 양권의 신금과 음권의 신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신금은 재밌는 게 요렇게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 찾아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조금 성격상 보면 또 딱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때 한번 다시 배우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시기에는 제반의 그런 지식이 너무 없어서 못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0갑자는 끝내고 갈 거라 좀만 쉬고 왜냐하면 하나 남았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